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공공도시의 도시정책 데이터 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는 이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공공도시 사회공헌 프로젝트 4번째 시간이고요. 이렇게 포스터 보셨겠지만 이제 다 다르다, 도시행 사업 다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좀 사투리가 심해서 발음이 잘 될지 모르겠지만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 다르다, 디퍼런트라는 뜻이 있고, 이제 리치, 다 다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도시재생 사업도 이제 사실 본격적인 뉴딜 사업 시작하고 많은 시간들이 지났잖아요. 이제 한참 달려가고 있는 사업지도 있고, 끝을 향해 이제 다다르고 있는 사업지도 있는데, 그러한 시점에서 또 그러니까 변화가 또 많은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선거 관리, 그 다음에 세션 2에서는 우리 계획 변경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번에 첫 번째로 도시재생 사업에서의 성과 평가, 모니터링에 대한 발제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멀리서까지 또 이렇게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좀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앞에 섰기 때문에 간단하겠지만 제 소개를 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주식회사 공공도시의 도시정책 데이터 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도시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도시공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도시 분야에서 조금 다이나믹하게 일을 했어요. 이게 좀 나와 있는데 민간업체, 전문업체, 그 다음에 연구원에서도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청에서 공무원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개인 사업을 시작을 하고 또 함께 좋은 팀들과 함께 이렇게 연구소를 좀 맡고 있습니다. 4개의 장으로 좀 구성을 해왔는데요. 첫 번째 장은 이제 선거 관리 그리고 모니터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3장에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일 관심이 있을 건데 실무적인 부분에서 연차별 추진 실적 평가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3장에서 종합성과평가에 대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죠. 이 부분에 대한 내용. 그리고 4번째로는 사실 선거관리 모니터링이 그냥 수행하는 게 아니라 효율성이라든지 실효성이 좀 높아져야 되잖아요. 증대돼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같이 한번 논의해 보려고 4번째 장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발제를 준비를 하면서 좀 고민을 했어요.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이 얘기를 할까 생각도 했지만 이제 이 선거관리 모니터링이라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적인 현장에서 도움이 되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우리가 좀 수립을 하고 측정을 하고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지, 또 정리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화두를 던지고, 또 우리가 세션 3라는 시간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좀 논의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무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세션 3 시간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같이 논의해 보시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두가 조금 길었고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선거관리 모니터링 제가 2트랙이라고 딱 적었는데요. 사실은 2개를 좀 실무적으로 따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선거관리가 있고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선거관리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매년 결국에는 연차별 추진 실적 평가 보고서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표 측정, 그 다음에 해석, 분석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출 선거 관리가 있습니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계속 얘기 드리겠지만 이 선거 관리는 지표가 2개가 있잖아요. 국토부 지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구해야 되는 공통의 지표, 그 다음에 자체 선거 지표, 우리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 기록되는 설정되는 자체 선거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당해 연도, 올해 지표값들을 측정을 하고 결국에 연차별 추진 실적 평가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럼 모니터링은 뭐냐?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할 때 우리가 종합성과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게 어떤 국토부의 평가를 떠나서도 결국에는 우리 사업지가 종료가 되고 나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사실 고민들도 행정적으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종합성과평가라는 게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모니터링 체계를 만들고 모니터링 지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 지표 값들을 구하고 매년 그것을 시계열로 관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국에는 모니터링은 사실은 제 생각에는 한 7, 80%이 공공 데이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 체계라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도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이 성과 관리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연초에 1월달에 2월달에 우리가 성과 관리를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현장별로 평가를 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 내용이 기초에서 강령으로 가고 강령에서 국토부로 전달해야 되는 행정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표라는 것은 두 개, 국토부 지표가 있고 활성화 계획상 자치 성과 지표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핵심이죠. 이 두 개를 잘 구해서 측정해서 잘 정리한 게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 보고서에 들어갑니다. 이제 그것들이 이제 한 해 당해 연도에서 이제 측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계속 쌓이게 되죠. 우리가 1년차, 2년차, 3년차 결국에는 종료까지 되는데 그 과정에서 종료가 된 이후에 우리 종합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결국에는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연결해 주기 위해서는 그냥 매년 했던 것들을 줄 세우기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치 성과 지표에 대한 계속 고민도 필요하고 또 특화되는 우리 성과 결국에는 마지막에 우리 이런 성과 있어 라고 보여줄 때는 특화 지표도 필요하죠. 그러한 것들까지 끌고 가려면 모니터링이라는 것이 같이 동시에 작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링이 왜 필요할까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성과 관리랑은 또 다르기 때문에 모니터링은 시간의 순서로 도시재생 사업 지역이 선정되기 이전에 어떠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다음에 진행될 때 매년차 어떠한 변화를 가지게 되는지 종료 이후에는 지표가 동일한 지표값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흐름을 봐야 되는 거죠. 그게 결국에 종합성과평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성과 관리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1년치에 대한 측정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떤 사후 관리라든지 평가 체계를 구축한다든지 사후 관리까지 끌고 갈 수는 없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했기 때문에 그걸 연결해 붙이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발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링이라는 게 사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모니터링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좀 전략이 필요하긴 합니다. 첫 번째로 매년 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매년 구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것들도 구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예를 들어서 정성적인 지표,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과거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 데이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1년 전 거, 10년 전 거 구할 수 있잖아요. 그 구독이 가능하다면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시계열이 있기 때문에 변화량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변화량을 보는 것만으로 했을 때는 사실은 쇠퇴하는 지역을 설정해서 우리가 가져가는 도시재생사업 지역이기 때문에 쇠퇴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이. 그런데 이제 비교군이라는 거를 설정해서 내가 이 정도 쇠퇴하는데 나랑 비교하는 비교군은 얼마나 쇠퇴하는지 그랬을 때 나의 쇠퇴나 나의 개선이 어느 정도 실제 체감이 되는 건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결국에 시계열이나 비교군 이 모니터링 체계에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링 체계를 한번 저희가 만들어 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평적으로는 시간의 흐름대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서는 이제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사업 선정 이전의 컨디션과 사업 종료 이후 중간에는 계속 과정을 볼 수 있겠죠. 컨디션을 비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인구의 변화, 사업체의 변화, 어떤 만족도의 변화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특히 인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줄죠. 그래서 비교군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를 포함하고 있는 읍면동은 변화량이 얼마나 되는지 내 기울기가 2예요. 근데 나를 품고 있는 읍면동은 기울기가 5예요. 그렇게 되면 보니까 행정적으로는 그걸
성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방어를 했다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체계를 우리가 사실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랑 비슷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타 지역과도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공공 데이터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공 데이터를 그러면 이제 뒤에서 또 사례를 볼 건데요. 그럼 우리 지역에 대한 그 지표값을 모니터링 지표값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해보셨겠지만 대부분의 통계청 데이터나 뭐 공공 데이터들은 이 도시진행 사업 지역을 크게 품고 있는 읍면동 단위의 값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상지만을 대변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상지에 가장 조밀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집계구라든지 격자 경계 뒤에서 또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그 격자 경계나 집계구를 통해서 공간 범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간 범위대로 비교군과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런 우리 대상지에 근접한 조밀한 그런 데이터가 없으면 그냥 읍면동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대한 이 다루는 부분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밑에 있는 이 표는 통계청 자료, 행안부 자료, 공공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구축함으로써 측정할 수 있는 그 데이터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색깔이 조금 다른데요. 그냥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 대상지를 대변하는 데이터를 공간 범위로 구할 때 격자 경계가 있고 집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집계구는 매년 변하고 또 조밀한 부분으로 봤을 때 사실은 격자 경계보다는 조밀하지 못해요.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격자 경계는 사실은 일부수 구축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조금 제한이 되어 있어요. 총 인구만 볼 수 있어요. 연령별 인구를 본다든지 그 주택의 유형별 주택수를 본다든지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않아요. 이제 통계청에서 계속 디벨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100x100 격자 경계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정보는 총 인구밖에 없는 거죠. 인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경제활동 인구라든지 청년 인구, 1인 가구 이렇게 더 디테일하게 보는 거는 사실 아직까지 집계부를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계부를 쓰는 한계점도 있거든요. 네, 그건 또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게 모니터링 구조입니다. 네, 이제 연차별 추진 실적 평가 또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씩은 또 이렇게 수행을 해보셨을 건데요. 먼저 우리가 지표가 두 개가 있잖아요. 국토부 지표가 있고 활성화 계획상 자치 성과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따로따로 구하긴 해야 돼요. 그렇게 관리가 해야 되죠. 그런데 표현이 그런데 지역 맞춤형 성과 지표로 통합 관리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저희 이제 또 다른 지역에서 같이 해봤던 사례들인데요. 결국에는 국토부 지표와 우리 자체 지표를 통합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사실은 국토부 지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역들, 전국 지역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이죠. 자치성과 지표도 한계점이 있죠. 이게 언제 만들어지나요? 이게 계획 단계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 반영이 사실은 안 되고 이것도 조금 변경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활성화 계획 변경에 대한 또 이슈들이 연계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세션 2에서 우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할 수 있으니까 들을 수 있으니까 한번 보고요. 하여튼 이 활성화 계획상 자치 성과 지표도 사실은 변경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잘 검토하고 통합시켜서 하나의 새로운 지표로 만드는 건데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계획 변경에 넣을 것이냐, 그냥 이걸 바꿔도 되느냐 이런 이슈가 있긴 합니다. 행정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 같이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일단은 통합 관리 차원에서 한번 만들어 보고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연체별 추진 실적 평가 보고서 써보셨지만 지표 표 두 개가 들어가죠. 국토부 지표를 지표별로 구축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에 자체 성과 지표를 구축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표를 하나 더 만드는 거죠. 지역 맞춤형 성과 지표가 들어가서 우리 현장은 그래도 통합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다만 이제 활성화 계획상 변경으로 적용하냐 마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슈가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그래도 통합 관리가 된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통합 관리를 하게 된다고 친다면 어떻게 지역 맞춤의 성과 지표로 이 두 개의 지표들을
좀 수정 보완을 할 것인가. 사실 있는 지표를 막 없애지는 않아요. 그런 회사의 변경 이슈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수정 변경하는 정도, 통합하는 정도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회사의 단위 사업별로 지표가 그러니까 세부 사업별로 지표가 만들어지지 않는 지역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그렇게 바꿔주고, 국토부 지표랑 자체 지표랑 이렇게 막 섞여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통합을 해준다든지. 실질적으로 나중에 되면 우리가 세부 사업이 변경되고 단위 사업이 변경될 수 있잖아요. 그것들을 반영해 준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진행이 된 현장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성과 지표 항목을 재설정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국토부 지표가 변화율을 많이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큰 의미는 없어요. 이게 자칫 정량적인 측정값을 적용하게 되면 매년 이게 시계열로 놓게 되면 변화량은 당연히 구해지는 거기 때문에 지표 측정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간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득할 수 없는 지표들이 초기에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도 좀 수정을 해야 되겠죠. 구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장에서 조사를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현장 여건이 예를 들어서 이용자 수 이런 거는 아직 건물이 안 만들어졌는데 계속 못 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용 만족도로 변경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관리를 한다든지 이용자 수는 나중에 정말 이용자가 생겼을 때 이용자 수 지표로 다시 측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현장을 반영해서 좀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연차별 주식 실적 평가 보고서의 지표 관리 부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성과 관리를 위한 지표들을 측정하는 방법이 좀 더 잘 아시겠지만 당연한 얘기입니다.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표값을 측정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서 측정하고 내부 자료를 검토하고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합니다. 이제 이게 통합적인 지표가 만들어지면요. 그래서 이슈들이 조금 있는데요.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역은 사실은 지표값을 측정하기 위해서 설문 항목을 설문에 대한 질문을 그렇게 설계하는 거는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설문이 안이 너무 늘어나요. 어떤 지역은 막 30개씩 주민들이 하는데 피로도가 느껴지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략은 필요한 부분들이 그래도 항목을 최소한으로 통합해서 좀 축소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또 이제 사실 또 예쁘게 좋잖아요. 디자인도 잘 편집해서 설문지를 좀 예쁘게 만든다든지 방법이죠. 그 다음에 오프라인도 좀 병행을 해서 좀 오랜 시간 한 두세 달 정도로 조금씩이라도 필요한 사람들이 해서 샘플 수를 늘린다든지 이렇게 진행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현장 조사 방법이 있고요. 내부 자료 검토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조금 사례로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이제 아카이빙식으로 좀 정리가 되는 게 좋습니다. 결국에는 왜 내부 자료를 검토하냐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 계약을 올해 목표가 2회 하는 건데 2회를 했냐 안 했냐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증빙 자료들이 들어가고 2회 했다 안 했다 3회 했다 1회밖에 못 했다 이렇게 측정이 될 겁니다. 지금 그 측정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카이브를 하는 거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도시재생 계약을 했는지 사진까지 잘 이렇게 연차별 주시적 보고서를 할 때 정리를 해두면 나중에 그것들이 종합성과평가에 잘 활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카이빙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아까 말씀드렸던 시계열, 시각화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좀 기술이 필요하네요. QGIS라든지 I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설문조사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큰 틀에서 설문조사가 이런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시면 거점 시설의 만족도가 있고요. 공동체 회복 있죠. 다 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국토부 지표에서 11점 있거든 적도 0점에서 10점까지로 구하라고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벌써 한 10개 정도의 질문, 10개 이상의 질문이 돼요. 세부적으로 10몇 개가 돼요. 이거부터 벌써 설문 양을 늘려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우리들의 자체 성과 지표를 측정할 수 있는 질문 또는 특화 지표를 측정할 수 있는 질문들을 이제 넣게 되는 거죠. 또 우리는 넣더라도 11점 정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11점이니까 그런 한계성을 가지고 그래서 조금 예쁘게 또 온라인으로 병행하는 방법을 좀 쓰고는 있습니다. 더 고민이 필요하긴 합니다.
이 설문조사에 대한.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국토부 종합성과지표의 가이드라인이 사실 변경된다는 이제 얘기들은 있는데요.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들이 좀 변경이 돼야 될 부분이죠. 그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주민 설문조사에 대한 설계가 조금 더 유연하게 돼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네, 공공 데이터 부분인데요. 인구, 가구, 사업체 종사자 수, 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통계청 자료를 씁니다. 그래서 인구,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SGIS 통계지리정보 서비스에서 다 구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원 데이터는 인구, 가구는 인구 총조사, 매년 하게 되는 인구 총조사가 원 데이터고요. 사업체 종사자 수는 매년 하게 되는 전국 사업체 조사가 이제 데이터 출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100m 단위, 그 다음에 시각화가 동시에 필요해요. 우리가 그냥 숫자로만 표현하게 되면 이게 읽히지가 않아요. 또 가독성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QGIS나 I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써서 시각화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몇 년 동안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리고 밀도들에 대한 분포도도 같이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100 by 100 격자입니다. 네, 이게 100m, 100m 제일 조밀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주거지 정도의 주거지 원형 정도의 대상지에 뭐 작게는 20개, 많게는 뭐 40개, 이 정도 네모들이 들어가요. 근데 가장 우리 대상지를 거의 빗나가는 거 크게 없이 이렇게 대변해 줄 수 있는 거죠. 이제 100m by 100m부터 이상부터 커요. 500, 500, 1km, 1km 이렇게 되면 또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긴 하죠. 그래서 100 by 100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10년치의 변화량 그래프를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들이 필요하죠. 네. 이렇게 이제 기본적. 근데 여기 이 통계청 자료에는 치명적인 좀 이제 한계점이 있습니다. 인구 총조사나 전국 사업체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과거 자료일 수밖에 없어요. 2년 전 자료.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인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신 자료가 2023년이고요. 또 사업체는 한 해 더 늦어져요. 2022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가장 조밀하게 우리 대상지를 대변할 수 있는 데이터, 지표 값을 구해주긴 하지만 최신의 당해 연도의 데이터는 아니다라는 거는 이제 조금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완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필요하게 합니다. 이제 매출액이나 사회적 경제조직 분석은 이제 해보셨겠지만 국토부 지표에서 어디 들어가서 보해라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 이제 지금 소상공인시장진흥원 상권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냥 클릭해서 이거 플랫폼이죠. 클릭해서 구하면 되게 되는데요. 이거 뭐 초보자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또 이제 매출액만 제가 적었는데 유동인구도 같이 보이시죠. 이렇게 경계선을 이렇게 클릭해서 따면 뭐 1년치에 지금부터 한 두세 달 전에부터 해서 1년치에 매달 매출액, 평균 매출액, 유동인구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매출액의 대표 업종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대상지를 설정을 하고 이제 딱 분석을 누르기 전에 대표 업종을 찍어야 됩니다. 업종이 사실은 뭐 100개 이상이에요. 그럼 그 지역에 어떤 업종이 있는지 모르니까 다 찍어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 그대로 대표 업종 3개나 5개나 많게는 10개 너무 많으면 또 저기 중심 시가지역이나 이렇게 조금 외곽에 있는 곳은 없는 업종들도 있고 또 없어지는 업종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어디 지역에서나 다 있는 뭐 예를 들어서 편의점, 뭐 카페, 그 다음에 식당에서는 한정식, 백반 이런 것들을 한 3개 정도 측정을 해서 올해 구하고 내년에 3개 구하고 그 다음에도 3개 구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전략이 필요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정보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들어가면 엑셀 파일이 다운로딩 돼요.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거기 이제 세부 주소가 있잖아요. 그 세부 주소를 지오 코딩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X좌표, Y좌표로 해서 점으로 찍을 수가 있게 되죠. QGIS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사실은 의미가 있는 데이터로
디벨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점으로 찍어야지 우리 대상지에 정말 어디에 사회적 기업이 언제 설립이 됐는지, 협동조합은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시각화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아까 앞에서 사업체, 특히 사업체 종사자 수 시기적인 한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제일 최신, 한 일주일 전까지 구할 수 있는 데이터예요. 행안부에서 나오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장을 오픈을 하면 신고를 해야 되죠. 폐업하면 또 신고해야 되죠. 그게 거의 일주일 상간으로 중앙에 올라가고요. 그게 바로 데이터화가 됩니다. 아주 빅데이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정말 우리 대상지 안에 어떤 가게가 사업장이 정말 언제 오픈했는지, 언제 폐업했는지, 지금은 몇 개가 있는지, 몇 개가 어떤 업종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업종 중에 그 하나는 사업장 명이 뭔지, 세부 주소는 뭔지까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빅데이터인데요. 사실 전처리 기술이 필요하긴 하죠. 여기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그냥 네이버에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라고 치면 바로 들어가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기 쉬워요. 다운로드를 딱 받으면 195개의 엑셀로 다운로드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합쳐야 되는, 195개를 다 컨트롤을 동시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R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실 합치는 기술이 필요하게 합니다. 그렇게 합쳐서 우리 대상지에 현재 시점, 거의 일주일 전까지 구할 수 있어요. 현재 시점에 어떤 업종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현황도를 그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줄 세우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픈을 한 걸로 이렇게 매년 측정해 보면 작년에는 10년 전에는 몇 개가 오픈했고 매해 갈수록 그 오픈한 변화량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 이렇게 보시면 20년에서 21년도에서는 오픈률이 떨어지죠. 폐업률도 떨어지고 폐업률이 오히려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대로 만약에 올해 29개가 오픈을 했다. 그 29개가 어떤 사업장인지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은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는데 꼭 필요한 사실은 데이터긴 합니다. 더 좋은 데이터가 사실 아직까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권에 대한 경제적인 분야에 대해서, 경제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토부 그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건축물 속성에 대한 거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아까 사업장 데이터들과는 다르게 사실 이제 건축과에서 다루는 것 같은데 이 누락률이 좀 많아요. 사용성 인허가를 받아도 신고가 안 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거를 다 리얼 데이터로 믿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중심시가 지역 이상 정도 되면 기본적인 데이터량이 많기 때문에 누락률이 좀 있어도 그 변화량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건축물들이 얼마나 사용승인을 매년 받았는지, 그 다음에 면적들이, 총 면적들이 얼마나 변했는지, 용도들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사실 기본 데이터가 좀 많은 중심시가 지역 이상에서는 그래도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주거지 지원형이나 모의동산 이런 데서 해도 거의 안 나타나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다른 지역 데이터에서 제가 이렇게 좀 불러 정리를 했는데요. 아까 같이 이 내부 자료를 그냥 측정값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아카이빙하면 좋아요. 언제, 어디서 몇 회를 했고, 그때 했을 때 어디서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그 사실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 장, 두 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것들이 나중에 종합성과평가에 통합적으로 쓸 수 있겠죠. 네, 경험을 안 해보신 분 거의 없을 건데, 예체별 실질적 평가 보고서에 이제 본문이 날아오면 양식들이 이렇게 들어가죠. 한글이 있고, 엑셀 파일이 있고, 다 증명 자료도 한글로 만들어야 됩니다. 양식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목차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좀 이제 전문 업체가 해줘야 될 부분들이 이제 여기 2.1장이긴 합니다. 아까 좀 말씀드렸던 지표값에 대한 표도 넣고 그 지표값에 대한 해석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랑 연동되어서 엑셀 파일들을 좀 작성해줘요. 엑셀 파일 좀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 이것도 좀 보완이 돼야 되는데 넣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더라도 대체 공공 데이터를 쭉 써서 가보면
사업장 데이터 같은 걸 좀 써서 좀 구해지지 않는 것들을 최대한 구하는 노력이 사실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블러 처리를 해서 좀 잘 안 보이는데 요 이제 매출형만 쓰는 게 아니라 데이터 출전 어떻게 되는지, 세부적으로 분석한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시각화한 내용들은 뭐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런 것들을 엑셀에 막 넣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도 조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전략이긴 합니다. 전략. 네. 역할 분담이 좀 필요하죠. 그게 사실은 사업 추진 실적이랑 예산 집행률 가장 중요합니다. 연차료주 시적 보고서에 1장에 수십 장을 차지하죠. 사실은 이거는 행정에서 해줘야 됩니다. 뭐 센터나 수행기관이 지원을 해줄 수 있지만 행정에서 거의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수행기관이 있다면 수행기관이 2.1장을 책임져 주고 그 다음에 엑셀이죠. 엑셀도 뭐 한 9개 정도의 시트가 있어요. 네, 더 많죠. 하나에 몇 개씩 있으니까 그 시트들을 채워주는 게 수행기관의 역할이고 조금 더 소프트 이제 그 지원 조직이나 시설 운영 이런 분들도 센터에서 여기 좀 많이 계시겠지만 이런 데서 이제 센터에서 조금 더 역할을 해서 작성을 해줘야 되는 종합적인 협업을 해야지 또 짧은 시간에 빨리 적을 수 있는 게 이제 연차료주 시적 평가 보고서입니다. 모든 항목에 증빙 자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쉬운 작업이 아니죠. 네, 오늘 뭐 이걸 작성하시는데 또 문제점이라든지 또 어떤 팁이 있는지는 또 세션 3에서 또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합성과평가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종합성과평가도 그 양식이 나오잖아요. 목차가 있긴 있어요. 근데 보시면 국토부 지표에 그냥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목차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상으로 해서 자체 성과 지표에 대한 얘기들, 특화 지표에 대한 얘기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이 모니터링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모니터링을 한 어떤 결과값들이 있어야지 종합성과평가에 우리가 보고 종합성과평가 보고서는 그냥 양식이 맞춰서 딱 다 해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고 그것들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모니터링이 미리 사전에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이제 작년 7월달에 쓰던 설명에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 이 연차료주 실적 평가 보고서는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올해 잘해야지 내년에 또 그 예산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하여튼 끝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올해 잘 하는 건데 종합성과 평가는 사실은 동기부여가 좀 부족하긴 해요. 그래서 뭐 좀 바뀔지 모르겠지만 경진대의 형태로 가게 되죠. 평가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종합성과 지표를 얼마나 잘 측정해서 잘 적었는지도 평가 부분이 되고 자체성과 지표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추가 개발한 지표, 성과 유의를 위해 추가 발굴한 지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점수를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연차료주 실적 평가 보고서를 할 때도 지역 맞춤형 지표에 대한 고민들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시계열로 공간 범위대로 비교과 비교해서 하는 작업들이 사실 덧붙여진다면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목차는 이렇게 간단한데 국토부 지표에만 맞춰져 있는데 평가는 또 요구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공 데이터는 시계열과 시각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성과들을 제대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임팩트를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기술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프도 해서 변화량도 보여주고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극적으로 좀 올라간 부분이 있으면 그걸 이제 우리가 캐치하는 거죠. 이런 성과를 가져간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비교문입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데보다 우리가 뭐 기울기가 더 낮다, 세태 기울기가 더 낮다. 우리 파란색이면 이 초록색보다 더 낮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데이터에 대한 얘기들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이게 이제 사업 관리 카드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종합성과평가 한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죠. 그거는 이제 평가 PT 발표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그 발표 자료의 목차라고 좀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고민을 해서 계속 디벨롭을 좀 하고는 있는데요. 결국에는 미리 만들어 놔야지 또 세부 사업이 워낙 많잖아요. 세부 사업별로
사업 관리를 하고 있어야지 나중에 뭐 짱 하고 완성되지 않겠지만 거의 70~80% 종료가 가까웠을 때 큰 고민 없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목차를 한번 보시면 사업 전체 개요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 들어가고 사업 구상도 같은 것들이 최신 사업 구상도가 들어가야 되겠죠. 사업 주식 정리를 앞에 쭉 정리를 할 텐데 디테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변경 사항들이 이제 세션투에서 얘기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사실은 막 단단하게 바뀌고 이러면서 어떻게 변경됐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잘 정리가 나중에 하려면 이제 알 수가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죠. 미리미리 정리해두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예체로 주시적 평가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사업별 추진 실적과 예산 집행에 대한 집행률을 가장 업데이트해서 항상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두면 PT로 정리를 해두면 좋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서두에 대한 내용인데 저는 이제 두 가지식으로 딱 한번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과정 중에서 우리가 가장 가져갈 수 있는 성과, 정성적이든 정량적이든 지표가 있으면 그 지표를 조금 만들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두에다가 좀 두 가지식으로 우리가 딱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주요 성과들이 만들어지면 그것들 PT로 만들어 놓고 자리를 차지해 놓고 있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단위 사업별로 그 안에 세부 사업별로 추진 내용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 놓는 게 좋겠죠. 그래픽적인 부분들, 시각화적인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아주 예쁘게 또 잘 만든 PT가 그래서 또 좋은 평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세부 사업별로 도면들 당연히 들어가는데요. 그냥 기본적인 건축 회사에서 받은 도면을 PT로 옮기면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좀 잘 보이게 거기 평면도 위에다가 이거 그냥 사례인데요. 평면도 위에다가 우리가 PT로 간단하게 만들었잖아요. 공간 범위 색깔 좀 넣어가지고 그것들을 또 변하면 좀 수정해주고 그런 식으로 어떤 그래픽적인 부분들, 시각화적인 부분들을 세부 사업을 나중에 여러 사업을 그때 가서 하려고 하면 힘들겠죠. 그렇게 해두고 또 더 중요한 사업 전후 사진들을 항상 아카이빙 해두고 PT에다가 잘 넣어두면 좋겠죠. 그 다음에 건물 하나에 대한 정보들은 우리가 잘 정리를 해요. 근데 층별, 제가 이제 최근에 계획 사례가 나오지만 이제 조사를 하러 가봤거든요. 층별 다 돌아다녀요. 각 층. 사실 층에서도 나눠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층에 대한 층별로도 잘 정리가 안 돼 있는 곳들이 대다수더라고요. 그래서 층별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운영 주체는 무엇인지, 관리 방식은 어떤 건지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요. 우리가 현장 단위로 하게 되면 이제 제가 수행했던 곳은 이제 방역적인 범위를 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이제 현장 범위를 하게 되면 사실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장 단위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종료되기 전에 꼭 마을관리 사실 협동조합을 만들게 되죠. 그 부분도 잘 정리를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이런 부분은 당연한 거지만 사업 추진 영역이 최근에 어디 가서 이제 그 설명회를 들었는데요. 선비 박사 가서 영역이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이름도 바뀌고 대표도 바뀌고 이사람도 바뀌고 잘 적어놔야 될 것 같아요. 잘 기록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 사업별로 사진들, 활동 사진들, 결과 사진들 잘 모아두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효적 얘기는 다 드렸고요. 생각보다 이제 시간이 빨리 가는데 드렸고 이제 사장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세션 3에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기 위해서 제가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게 원론적인 얘기긴 한데요.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선거관리 잘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업체가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종합적인 이해도나 실행력이 필요한 전문 업체, 행정, 주관적 조직이 같이 연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 계획에 대한 이해도,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 업체가 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보다 데이터 훨씬 잘하는 사람, 데이터를 전문가도 있어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하기가 힘들어요. 그 보고서들은 겉은 번지를 하는데 한 장 한 장 읽어보면 내용이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실행 사업에 대한 경험,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한데 마을관리사회 협동조합도 설립해보고 거점 공간도 운영해보거나 아니면 거점 공간 운영에 대한 어떤 기획을 해본다. 이런 업체가 있으면 종합적인, 그래야지 정성 지표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지표, 특화 지표도 만들어낼 수 있고 지표에 대한 해석과 정책적 제안까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팀을 이뤄서라도 이런 종합적인 능력을 계속해서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시기에 대한 이해는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모니터링을 한다고 해서 2020년에 시작한 이제 대상지가 있어요. 2021년 뭐 1년 차, 2년 차 그때마다 바로 비교분이 돼서 사업 전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인구, 가구, 사업체 종사수 대부분의 지표들은 이런 식으로 2년이 지나야지 그때 가서야 선정 이전과 추진 1년 차를 비교할 수 있는 이런 모니터링에 대한 시간적인 체계는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의미는 결국에는 사업 종료가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추진 시기 때 진행할 때 잘 그 체계를 만들어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런 표를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2020년에 시작해서 2025년에 끝나갔던 지역이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올해도 해야 되고 내년에도 해야 돼야지 2027년이 돼야지 이 대상지에 대해서 사업 전, 사업하는 도중, 사업 이후의 지표가 비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시기에 대한 이해도가 다시 우리가 필요합니다. 많은 기관에서 계속해서 데이터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제가 예상컨대 요즘 AI 이런 것도 이슈가 되지만 원 데이터에 대한 수준 각 기관별로 이 노력들이 앞으로 더 발휘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지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고요. 그걸 어떻게 구축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력들이 사실은 필요하긴 합니다. 네, 이제 사례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조금 시간이 오버돼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이제 매년 하는 연차별 실적 평가 보고에 대한 과업이나 종합성과 평가에 대한 과업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LH에서 같이 했던 건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모니터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표들을 시계열로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나의 변화량만 보는 게 아니라 사업 선정 이전과 이후를 보면 이거 얼마나 늘었는지, 이거 얼마나 줄었는지 볼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나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비교군과 비교를 하는 부분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이너스 떨어지면 이제 그럼 이건 쇠퇴라고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기준연도 대비 증가율이 쇠퇴의 방향으로 나타나지만 비교군 나를 품고 있는 시도, 시군구, 행정동의 비교 분석 결과 양호한 수준이다. 그러면 우리는 개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행정적인 부분이지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과에 대해서 정리하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LH 사업이 들어간 사업이에요.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총가구는 실질적으로 절대적으로 증가했지만 노령화 지수는 떨어졌다. 하지만 내랑 비교된 비교분들은 더 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개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나 전략들이 이제 성과 평가에 들어가면 좋겠죠.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층별로 봤다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종합적인 성과 분석을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타겟팅을 해서 분석을 했어요. 운영 검토를 한 거는 그 모든 지역의 연차별 실적 평가 보고서를 다 검토를 해서 어떻게 변했는지. 그래서 추진 실적이라든지 집행률이 사실 근데 종료된 지역이라도요 집행률이 다 안 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물론 행정적인 결과들로 나온 거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일자리 수라든지 종사자 수죠. 그 다음에 이게 지역경제 활성, 아까 사업장 수에 대한 변화, 오픈 개수, 폐업 개수 이런 변화들을 이제 그래픽적으로 공공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한번 해봤고요. 여기가 좀 포인트였는데요. 11개 지역에 41개의 거점 시설을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과학이기도 했지만 현장별로 이것들이 미리 돼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건물의 층별로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운영을 시지경인지, 위탁인지, 사용승인 허가인지, 그리고 관리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과 분석을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던 연차별 실적 보고서나 종합성과 평가가 아닌 이제 조금 더 같이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구했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이렇게 조금 지나서 그래서 좀 정리를 30초만 하면 우리가 결국에는 선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여차별수 시적 평가 보고서에 목례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이라는 것도 종합선거 평가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행사업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실효성을 올릴 수 있는 그 성과 평가에 대해서 그러한 고민들을 우리가 좀 같이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세션 3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무적인 내용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정책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공공사업이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평가의 부분에서 그러한 것들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길 줄 알았는데 모자라는 좀 오버된 시간에 대해서는 또 제가 좀 어쩔 수 없이 써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 정도로 좀 하고 또 세션 3에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이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운영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강연은 주식회사 공공도시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오후 2시 줌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강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